내 손에 들린 칼이 떨리고 있었다. 그 칼날이 시어머니의 목에 닿기 직전 나는 멈췄다 하니 멈춰야 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3살짜리 딸아이가 전마, 왜 그래?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복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피로 물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잔인하고 더 영리한 방식으로 그들이 나를 짐으로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평범한 샐러리맨 부부였고 나는 그들의 유일한 딸로 자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IT 회사에 취직한 후 나는 남편을 만났다. 그는 잘생겼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였다. 결혼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시댁은 부유했다. 시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 시어머니는 그 회사의 실세였다. 그들은 나를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라고 은근히 무시했다.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말들이 스멀스멀 새어나왔다. 딸아이, 지은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지은이는 3살이 되도록 말을 늦게 배웠다. 의사들은 발달지연이라고 진단했다. 시댁은 그걸 빌미로 나를 탓했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그래? 우리 집안 유전자에 문제 있을 리 없어.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남편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부모님 편을 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더 신경 써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외면했다. 그 짐이라는 말은 처음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지은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울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 애가 왜 이렇게 짐이 돼?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을 줄이야.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남편도, 시누이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딸을 짐이라고? 내 피와 살로 키운 아이를?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집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됐다. 결혼할 때 시댁은 우리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명의는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중에 내들 명의로 바꿔줄게.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그런데 지은이의 발달 지연이 알려지자 그들은 태도를 바꿨다. 저 애 때문에 집을 물려줄 수 있나? 우리 재산이 헛되게 될 텐데. 시누이가 몰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집을 빼앗으려는 잔혹한 계획을. 나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밤늦게 시댁에 갔을 때 문밖에서 들려온 목소리. 며느리를 이혼시키고 집을 우리 앞으로 돌려놔야 해. 저 애는 병원에 보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남편은 동의했다. 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지은이를 문제아로 낙인 찍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날 밤 나는 칼을 들었다.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가 나를 멈췄다. 복수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위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시댁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회사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세금 탈루, 불법 로비. 나는 IT 전문가였다.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모았다. 은행 기록, 이메일,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 지은이는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너를 지킬게.
그들이 내게 한 말, 다 갚아줄게.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뺨을 만지면 눈물이 흘렀다. 왜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까?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을까?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복수의 불꽃이 내 안을 태웠다. 한 달 후, 나는 첫 번째 행동을 취했다. 남편에게 말했다. 지은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갈게. 한 달만 그는 의심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증거를 모았다. 시댁의 비리를. 그리고 돌아온 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집 명예 바꿔줄래? 그는 웃었다. 곧 할게.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을. 복수는 서서히 진행됐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됐다. 시댁에 자주 가서 지은이를 데리고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지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시누이는 나를 의심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착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비웃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나를 더 자극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져 있었다. 밤에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피곤해. 그럴 때마다 그는 짜증을 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그의 말은 독이었다. 지은이를 탓하는 말들. 저 애가 정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속으로 외쳤다. 너야말로 짐이야. 내 가족이야. 하지만 참았다. 때를 기다렸다. 증거가 쌓여갔다.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불법 자금이 흘러나간 기록. 로비스트와의 이메일. 나는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공개된 자료와 내 지식을 이용했다. IT 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은행 로그를 추적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짜 계좌를 만들었다. 만약 이게 드러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터였다. 지은이의 치료는 진짜였다. 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며 매일 기록했다. 아이의 미소, 작은 발걸음. 엄마, 사랑해. 아이의 말이 내 가슴을 녹였다. 왜 그들은 이 아이를 짐이라고 불렀을까? 지은이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발달 지연. 그건 문제일 뿐 죄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며느리, 집 문제로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갔다. 시댁의 거실에서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야. 집은 우리 앞으로 돌려 직설적이었다. 나는 놀란 척했다. 왜요? 그녀는 웃었다. 저 애 때문에. 우리 재산을 물려줄 수 없어. 너는 가서 새 출발해.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그녀는 동의했다. 그 짐은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고발하세요? 익명으로.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대형 건설사 세금 탈루 의혹. 시아버지의 회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가족은 패닉에 빠졌다. 남편이 나에게 달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예요? 회사 문제잖아요. 혼란이 시작됐다. 시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남편은 나를 탓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버리려 했잖아. 그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엿들은 대화, 증거. 당신들은 지은이를 짐이라고 불렀어. 내 집을 훔치려 했어. 그는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우리는 싸웠다. 큰 싸움. 지은이가 울었다. 엄마,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우리를 멈췄다.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집은 내 명의로. 변호사는 강했다. 증거가 있어요.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은 무효예요. 이 시댁은 반발했다. 하지만 법은 내 편이었다. 지은이와 나는 임시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웃었다. 엄마 집 좋아. 그 미소가 내 힘의 원천이었다. 왜 가족이 이렇게 잔인할까? 혈연이 모든 걸 용서해주는 건 아니었다. 나는 배웠다.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거라고.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차가웠다. 시댁 측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며느리가 회사 비밀을 유출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익명으로 고발했으니까. 시아버지는 증언대에서 떨었다. 모르는 일입니다. 거짓말이었다. 뉴스는 계속됐다. 건설사 로비 스캔들 회사 직원들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은 나를 만나러 왔다. 제발 그만해. 가족이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먼저 가족을 버렸어. 지은이를 짐이라고 불렀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가 강요했어. 변명이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늦었어. 지은이의 발달은 좋아졌다. 치료 덕분에 아이는 말을 더 잘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사귀었어. 아이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안았다. 너 덕분에 버틴 닭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이 아이를 탓하지만 아이는 순수했다. 왜 어른들이 그걸 모를까? 신우이가 나를 찾아왔다. 언니, 왜 그래?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작정이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망하게 하려 했잖아. 집을 훔치려 했어. 그녀는 부정했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녹음 파일, 그녀의 대화. 저 애는 병원에 보내. 그녀는 창백해졌다. 어떻게?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팠다. 나는 가족을 잃었다. 아니, 원래 없었던 가족을.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증언했다. 며느리가 문제야. 아이 때문에 그녀의 말은 여전했다. 판사는 물었다. 아이를 짐이라고 불렀나요? 그녀는 부정했다. 하지만 나는 증인을 불렀다. 시댁 하녀. 그녀가 들은 대화. 네, 들었어요. 판결이 났다. 이혼 승인. 집은 내 명의로. 시댁의 재산 일부도 분할됐다. 불법으로 얻은 돈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벌금형. 회사 파산 위기. 그들은 무너졌다. 승리 후 나는 지은이와 산책했다. 한강공원에서 바람이 불었다. 아이가 웃었다. 엄마, 행복해. 나는 대답했다. 응, 이제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복수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왜 이렇게 돼야 했을까? 사랑이 없던 가족. 새 삶이 시작됐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은이 치료센터를 열었다. 비슷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왔다. 감사해요. 그 말들이 치유였다.
남편은 다시 왔다. 돌아와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지은이와 나만으로 충분해. 그는 떠났다. 슬픈 눈빛으로.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왔다. 그녀가 전화했다. 미안해, 처음이었다. 사과. 나는 받았다. 하지만 용서 못해. 그녀는 울었다. 알아.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사랑이야. 새로운 시작은 힘들었다. 원룸 생활, 돈 문제. 하지만 지은이가 있었다. 아이의 웃음이 모든 걸 이겼다. 센터를 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친구들이 도왔다. 너 강해.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시댁은 여전히 추적했다. 시누이가 메일을 보냈다. 돈 돌려줘. 우리 재산이야. 위협이었다. 나는 무시했다. 법이 지켰다. 지은이는 성장했다. 4살이 됐다. 엄마, 그림 그릴게. 아이의 그림은 가족이었다. 나와 아이만. 아빠는 없었다.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지은아. 어느 날 남편이 센터로 왔다. 지은이 보러 왔어. 아이는 그를 봤다. 아빠, 그는 안 왔다.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지켰다. 아이를 이용하지 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야. 바뀔게. 의심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허락했다. 주말 만남. 그는 변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나도 고백했다. 시댁의 압력. 나는 들었다. 왜 말 안 했어? 그는 두려웠어. 라고. 재회는 천천히. 데이트처럼. 한강에서 산책. 지은이가 웃었다. 가족,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손녀 보러 왔어. 그녀의 얼굴이 야위었다. 미안해. 그 말 취소할게. 지은이를 안으려 했다. 아이는 피했다. 누구야? 그녀는 울었다. 용서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천천히 해요. 그녀는 고마워했다. 센터는 성공했다. 아이들 모였다. 부모들 이야기. 우리도 비슷해. 공감이었다. 삶은 안정됐다. 집을 팔아 새 아파트 샀다. 지은이 방, 아이는 행복했다. 남편과 재결합. 고민했다. 사랑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상처도. 결정의 날, 그는 무릎 꿇었다.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가 자빠좋아하라고. 나는 동의했다. 가족 재건. 하지만 새롭게. 사랑으로. 재건은 쉽지 않았다. 남편은 시댁과 거리 뒀다. 내 가족은 너희야. 말했다. 시어머니는 변했다. 병 후 반성했다. 내 잘못이었어. 지은이를 안았다. 할미 미안해. 지은이는 받아들였다. 아이의 순수함. 센터는 번창했다. 뉴스에 나왔다. 발달 지연 아이 돕는 엄마 인터뷰. 가족의 배신을 이겼어요. 에 말했다. 과거가 떠올랐다. 칼든 날 복수. 하지만 이제 후회 안에 필요했다. 남편과 밤 대화. 왜 그랬어? 물었다. 그는 작했어. 라고. 나는 안았다. 이제 강해지자. 지은이 5살 정상 발달. 엄마, 사랑해. 매일. 시댁 모임. 어색했지만 웃음. 용서의 시작. 삶은 드라마였다. 배신, 복수, 화해. 결국
우리는 행복했다. 지은이는 학교 갔다. 친구 많아 웃었다. 남편은 새 직장. 시댁은 회복. 회사 재건. 나는 책 썼다. 내 이야기. 짐이 된 가족 베스트셀러.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말했다. 너는 짐이 아니야? 보물이야. 아이 미소. 알아, 엄마. 인생은 가시밭. 하지만 사랑으로 이긴다. 그게 교훈.